72년을 살았습니다. 그중 72년을 참으며 살았죠. 꼰대 100만 원 주고 시골 보내기. 촌년 할망구가 우리 집에서 왜 사는 거야? 며느리 휴대폰에 적힌 메모였습니다. 저를 부르는 이름이었죠. 엄마, 이게 15억이요? 토지 10억, 예금 5억. 며느리 최유진에게 100만 원. 아들 박민수, 상속 제외. 어머님, 제발요. 유언장만 바꿔주세요. 내가 나한테 정한 가격이 100만 원이잖아. 그러니까 딱 100만 원 받는 거야. 평생 아들 하나 의사 만들려고 모든 걸 바쳤습니다. 하지만 돌아온 건 100만 원이라는 가격표였죠.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참으시겠어요? 아니면 당당하게 맞서시겠어요? 내 이름은 박순자. 72년간 참았던 여자. 하지만 이젠 아니야. 이젠 당당하게 사는 여자. 이건 한 할머니 통쾌한 복수 이야기입니다. 또 새벽이네. 오늘도 조용히 지내자. 유진이 깨면 안 되는데. 된장찌개 끓이고 계란말이하고 나물도 무쳐야지. 민수 어렸을 때는 이 반찬 얼마나 좋아했는데 이제는 맛없다고만 하네. 그래도 정성껏 만들어야지. 우리 아들 먹을 건데. 어서 드세요. 따끈따끈할 때 드셔야 맛있어요. 어머님, 또 이런 반찬이세요? 저희 건강 좀 생각해 주세요. 요즘 저염식이 유행인데. 이건 너무 짜요. 미안하다, 유진아. 다음부턴 싱겁게 할게. 엄마, 유진이 말이 맞아. 의사인 우리가 건강 생각 안 하면 어떡해. 그래. 알았어. 그리고 어머님, 제 친구들 오늘 저녁에 오는데요. 외식하고 늦게 들어오세요. 응. 그래. 여보, 커피 한 잔만. 네, 알았어요. 네, 좋은 하루 보내세요. 어머님도 편히 쉬세요. 고마워요. 너희도. 촌스러워서 미치겠네. 친구들한테 뭐라고 설명해야 하나? 시골에서 왔다고 해야 하나? 아, 진짜 스트레스야. 여보, 좀 이따가 병원에서 봐요. 어머님 옷 좀, 뭐 좀 사드려야 하는 거 아니에요? 너무 창피해요. 유진아, 엄마는 편한 게 좋으시대. 그냥 놔둬. 하여튼, 알았어요. 괜찮아. 괜찮아. 나만 참으면 돼. 아들은 행복하니까. 그걸로 됐어. 이제 설거지나 하자. 혼자 먹는 게 더 편하네. 눈치 안 봐도 되고. 민수야, 엄마가 너 키우느라 얼마나 고생했는지 아니? 새벽 시장에서 좌판 깔고 손이 얼어서 감각도 없었는데 너 학원비 벌려고 이제 다 소용없네. 아니야. 괜찮아. 아들이 의사 됐잖아. 그걸로 됐어. 내가 바라는 게 뭐가 더 있겠어. 유진아, 저녁 뭐 해줄까? 아, 어머님. 오늘 제 대학 동기들 집에 오기로 했어요. 그러니까 저녁에 외식하고 오세요. 늦게 들어오셔도 괜찮아요. 아, 그래. 알았어. 어머님, 혹시 오늘 입으실 옷 좀 단정한 거 있으세요? 응? 이 옷 입으려고 했는데. 아, 네. 그냥 편하게 입으세요. 어차피 밖에서 드실 거니까. 유진아, 엄마한테 그렇게 말하면. 여보, 제가 뭐라고 했어요? 그냥 편하게 입으시라고 했잖아요. 괜찮아, 민수야. 나 나갈게. 김밥 한 줄이요. 네, 할머니. 여기 앉으세요. 혼자 드세요? 네. 혼자요. 김치도 넉넉히 드세요. 고맙습니다. 민수 어렸을 땐 김밥 하나 사주면 얼마나 좋아했는데 이젠 김밥도 안 먹으려 하지. 의사 됐으니까 엄마가 초라해 보이나? 우리 손주 잘 먹네. 할머니가 또 사줄게. 할머니 최고. 나도.
저렇게 살고 싶은데 왜 나는 안 되는 거지? 다녀왔습니다. 아무도 없네. 청소나 하자. 소파 정리하고. 이게 뭐지? 유진이 휴대폰이네. 어머, 떨어뜨렸네. 화면이 켜졌어. 이게 메모, 시엄마 처리 방법, 꼰대 100만 원 주고 시골 보내기, 요양원 알아보기, 싼 곳으로. 꼰대가 뭘 알아? 100만 원이면 감지덕지 할 거야. 촌년 할망구가 우리 집에서 왜 사는 거야? 나를 이렇게 본 거야. 꼰대, 100만 원, 촌년, 할망구. 사진 찍어둬야겠어. 증거로 72년을 살았는데 이런 모욕은 처음이야. 아들 하나 키우려고 내 인생 다 바쳤는데 이게 내가 받을 대가구나. 안 돼. 이대로는 안 돼. 좋아. 내가 날 꼰대라고 불렀지? 그럼 이 꼰대가 뭘 할 수 있는지 보여줄게. 각오해라, 최유진. 실례합니다. 어서 오세요, 할머니. 무슨 일로 오셨어요? 재산 정리 좀 하려고요. 재산 정리요? 유 원장 말씀이신가요? 네. 그게 필요할 것 같아서요. 알겠습니다. 먼저 할머니 재산부터 확인해야 하는데요. 통장이랑 서류 가져오셨어요? 여기 있어요. 어디 볼까요? 이게 할머니, 이 금액이 맞으신가요? 네, 맞아요. 토지 10억에 예금 5억, 총 15억이시네요. 평생 모은 거예요. 아들 주려고. 그럼 이 재산을 어떻게 하실 건가요? 보통은 자녀분께 상속하시는데 아들한테 한 푼도 안 줄 거예요. 네, 한 푼도요? 며느리한테는 딱 100만 원만 주세요. 100만 원이요? 15억 중에서? 네, 정확히 100만 원. 나머지는 전부 자선단체에 기부할게요. 고아원, 양로원, 도움 필요한 곳에요. 할머니, 혹시 아드님과 무슨 일이? 아들이 절 100만 원에 팔려고 했거든요. 며느리가 정한 가격이에요. 그래서 딱 그만큼만 주는 거예요. 순자야, 무슨 일 있어? 왜 이렇게 얼굴이 안 좋아? 영수가, 이것 좀 봐. 이게 뭔데? 시엄마 처리 방법? 꼰대 100만 원? 이게 무슨 소리야? 며느리 휴대폰에 있던 메모야. 나를 이렇게 본 거지. 이 나쁜 년. 내가 얼마나 고생했는데. 나 유언장 써놨어. 15억 전부 기부하고 며느리한테는 100만 원만. 잘했어. 당연히 그래야지. 근데 순자야, 한 가지만 더 하자. 뭔데? 진짜 제대로 뉘우치게 만들어야지. 영숙이 말대로 더 비굴하게 굴어야겠어. 그래야 방심하지. 잘 생각했어. 마지막까지 철저하게. 다녀왔습니다. 아, 어머님. 어디 다녀오셨어요? 그냥 동네 한 바퀴. 오늘 저녁은 제가 다 할게요. 수고하지 마세요. 아니에요. 제가 할게요. 편히 쉬세요. 역시 어머님은 착하셔. 각오해라. 이제 시작이다. 여보, 나 오늘 요양원 몇 군데 알아봤어. 벌써? 그렇게 급하게? 당연하지. 우리 애들 방도 만들어야 하고 어머님한테 먼저 말씀드려야 하는 거 아니야? 말씀드리긴 뭘 드려. 우리가 알아서 정하는 거지. 100만 원 드리면 되는 거잖아. 그래도 여보, 당신 엄마 편 들 거야? 아니, 그게 아니라. 그럼 내 말 들어. 이번 주 안에 정리할 거야. 어머님, 이것 좀 보세요. 시골 요양원인데 정말 좋더라고요. 아, 그래. 공기도 좋고 친구분들도 많이 계시대요. 어머님 편하실 것 같아요. 내가 언제 간다는 거니? 다음 주쯤 어떠세요? 우리가 모시고 가드릴게요. 그렇게 빨리. 어머님,
거기서 훨씬 건강하게 지내실 거예요. 우리가 매달 100만 원씩 드릴게요. 알았어. 그렇게 할게. 다음 주라. 시간이 없네. 영수가 큰일 났어. 왜? 무슨 일인데? 다음 주에 나 요양원 보낸대. 뭐? 벌써? 시간이 없어. 어떡하지? 순자야, 진정해. 이제 마지막 카드 쓸 때야. 마지막 카드? 유언장 사본을 미리 보여줘. 지금? 벌써? 아니, 보여주는 척만 해. 100만 원 봉투도 준비하고 그들이 완전히 방심했을 때 그때 진짜 폭탄을 터뜨리는 거야. 그래. 그게 낫겠다. 정확한 타이밍이 중요해. 너무 일찍도 너무 늦어도 안 돼. 어머님, 짐 싸실 거 도와드릴까요? 아니야. 내가 할게. 가져가실 것도 별로 없으시죠? 옷 몇 벌이면 되니까요. 응. 그래. 어머님, 요양원 가시면 편하실 거예요. 우리도 자주 찾아뵐게요. 고맙다. 너희 덕분에 편하게 살 수 있겠구나. 역시 우리 어머님은 이해심이 많으셔. 그럼 저 병원 갈게요. 잘 다녀와라. 조금만 기다려라. 너희가 준비한 것보다 더 큰 선물을 줄 테니까. 며칠이 지나 드디어 그날이 왔습니다. 시골 요양원으로 떠나기 전날 밤이었죠. 저는 마지막 저녁을 정성껏 준비했어요. 된장찌개, 계란말이, 민수가 어렸을 때 좋아하던 나물들. 부엌에 혼자 서서 팔을 썰며 생각했죠. 이게 정말 마지막 저녁일까? 아니면 새로운 시작일까? 유진아, 저녁 됐어. 민수도 불러. 네, 어머님. 저 진짜 감동이에요. 마지막까지 이렇게 준비해 주시고 속으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뻔히 보였어요. 빨리 내보내서 속 시원하겠다는 얼굴이었죠. 하지만 전 아무렇지 않게 웃었습니다. 천천히 드세요. 많이 해놨으니까. 식탁에 모두 둘러앉았을 때 공기가 묘하게 무거웠어요. 민수는 밥만 먹고 유진은 휴대폰만 보고 저만 그들을 번갈아 보고 있었죠. 어머님, 내일 아침 일찍 출발할게요. 8시쯤 나갈 거니까 준비하세요. 응, 알았어. 그리고 이거요. 어머님 드릴 거예요. 유진이 봉투 하나를 내밀었습니다. 안에는 현금 100만 원이 들어 있었어요. 처음 한 달치예요. 편하게 쓰세요. 고맙구나. 아, 민수야. 나도 너희한테 줄 게 있는데. 저도요? 뭔데요, 엄마? 내일 아침에 줄게. 깜짝 선물이야. 유진의 눈빛이 순간 반짝였어요. 뭔가 기대되는 얼굴이었죠. 선물이라니 기대되네요. 어머님. 그래, 기대해도 좋아. 그날 밤 다락방에서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창문으로 달빛이 들어왔고 저는 천장을 멍하니 바라봤죠. 72년을 살았는데 이런 밤은 처음이었어요. 내일이면 모든 게 끝나는구나. 아니, 시작되는 건가. 가방 속에는 유언장 사본이 들어 있었어요. 변호사가 준비해준 2개의 봉투도요. 하나는 유진에게 줄 100만 원, 또 하나는 민수에게 줄 유언장. 손이 떨렸습니다. 정말 이래도 되는 걸까? 하지만 휴대폰 속 그 메모를 다시 보는 순간 마음이 단단해졌어요. 꼰대 100만 원 주고 시골 보내기. 촌년 할망구가 우리 집에서 왜 사는 거야? 그래, 난 꼰대야. 하지만 15억짜리 꼰대지. 내일 보여주마. 다음 날 아침이 밝았습니다. 유진은 일찍부터 분주하게 움직였어요. 어머님, 가방 다 싸셨어요? 응, 다 쌌어. 그럼 이제 출발할까요? 잠깐만. 내가 약속한 거 있잖아. 아, 선물이요? 뭔데요? 저는 침착하게 가방에서 2개의 봉투를 꺼냈습니다. 유진아, 이건 내 거야. 내가 원하던 거.
유진이 봉투를 열었어요. 현금 100만 원이 들어 있었죠. 어머님, 이게 내가 정한 가격이잖아. 꼰대 100만 원. 그리고 민수야, 이건 내 거. 엄마, 이게 뭐예요? 유언장이야. 읽어봐. 민수가 유언장을 펼쳤습니다. 흰 종이 위에 검은 글씨들이 또렷하게 적혀 있었죠. 박순자 유언장. 토지 10억 원, 예금 5억 원, 총 15억 원. 엄마, 이게 15억이요? 목소리가 떨리더군요. 유진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어머님, 15억이라니요? 그게 무슨... 저는 조용히 앉아서 그들을 바라봤습니다. 평생 모은 거야. 너희 주려고. 하지만 생각이 바뀌었지. 민수가 계속 읽어내려갔어요. 토지 10억, 자선단체 기부, 예금 5억, 며느리 최유진에게 100만 원, 나머지 고아원, 양로원 기부, 아들 박민수, 상속 제외. 종이를 든 민수의 손이 파들파들 떨렸죠. 이게 뭔 소리예요, 엄마? 왜 제가 한 푼도 못 받는 거예요? 유진이 제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바닥에 털썩 주저앉더니 제 손을 붙잡았어요. 어머님, 제발요. 저 정말 잘못했어요. 그 메모는 그냥 화가 나서 진심이 아니었어요. 전 그녀의 손을 천천히 뿌리쳤습니다. 진심이 아니었어? 그럼 이건 뭐니? 휴대폰을 꺼내 메모 사진을 보여줬죠. 꼰대 100만 원 주고 시골 보내기. 촌년 할망구가 우리 집에서 왜 사는 거야? 이게 진심이 아니라고? 유진의 얼굴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렀어요. 하지만 그게 진짜 눈물인지는 모르겠더군요. 어머님, 정말 죄송해요. 제가 미쳤어요. 제발 유언장만 바꿔주세요. 저도 한때는 그 눈물에 속았었죠. 이젠 아니야. 이젠 안 속아. 내가 나한테 정한 가격이 100만 원이잖아. 그러니까 딱 100만 원 받는 거야. 민수가 제 앞에 섰습니다. 키 큰 아들이 고개를 푹 숙인 채로요. 엄마가 이렇게 많은 재산이 그걸 다 나한테 주려고 했던 거예요? 평생 모은 거야. 너 의사 만들려고. 새벽 시장에서 좌판 깔고 손이 얼어서 감각도 없었지. 그래도 행복했어. 너 학원비 벌 수 있어서. 민수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어요. 마룻바닥에 똑똑 소리를 내며 엄마, 저 잘못했어요. 엄마를 100만 원에 무릎을 꿇으려는 민수를 저는 말렸습니다. 일어나. 이제 와서 무릎 꿇어봤자 소용없어. 넌 선택했잖아. 엄마보다 아내를, 100만 원보다 편한 삶을. 그게 내 선택이야. 엄마. 저는 가방을 들었습니다. 나 이제 정말 갈게. 시골 친구들한테로. 거긴 날 꼰대라고 안 불러.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뒤에서 유진이 울부짖는 소리가 들렸어요. 어머님, 제발 돌아오세요. 민수도 따라 나왔죠. 엄마 가지 마. 하지만 전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엘리베이터 버튼을 눌렀어요. 72년 만에 처음으로 당당한 기분이었죠. 난 꼰대가 아니야. 난 존중받아야 할 사람이야. 엘리베이터 문이 닫혔습니다. 거울에 비친 제 얼굴을 봤어요. 눈가에 주름이 가득했지만 눈빛만은 또렷했죠. 괜찮아. 이제 시작이야. 문이 열리고 로비로 나섰습니다. 햇살이 따뜻하게 쏟아졌어요.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그로부터 6개월이 흘렀습니다. 계절이 2번 바뀌는 동안 제 삶도 완전히 달라졌죠. 시골 마을 작은 집 마당에는 제가 심은 상추며 고추며 잘 자라고 있었어요.
아침 햇살이 얼굴에 닿는 게 이렇게 따뜻한 줄 처음 알았습니다. 순자야, 오늘 장 갈 거지? 응, 영수가. 금방 갈게. 친구 영숙이와 함께 장을 보러 가는 길. 72년을 살며 이렇게 가벼운 발걸음은 처음이었어요. 요즘 잘 지내? 응, 너무 좋아. 이게 진짜 내 인생인 것 같아. 그래, 그렇게 사는 거지. 눈치 안 보고. 여러분, 혹시 누군가 눈치 보며 사신 적 있으신가요? 전 72년을 그렇게 살았어요. 하지만 이젠 아니에요. 이젠 제가 원하는 대로 살아요. 그런데 그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발신자는 유진. 이번 달만 벌써 35번째 전화였죠. 받지 않았어요. 문자가 왔습니다. 어머님, 제발 전화 좀 받아주세요. 유언장만 바꿔주시면 뭐든지 할게요. 일주일에 한 번씩 찾아뵐게요. 제발요, 어머님. 읽고 지웠습니다. 뭐든지 한다고? 진작 그럴 걸 그랬지. 영숙이 옆에서 물었어요. 또 왔어? 응. 매일같이 와. 무시해. 넌 잘하고 있어. 그날 오후 예상치 못한 방문객이 왔습니다. 민수였어요. 수척해진 얼굴로 대문 앞에 서 있더군요. 엄마, 너 여기 왜 왔니? 엄마한테 할 말이 있어서요. 돌아가. 난 너한테 해줄 말 없어. 하지만 민수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흙바닥에 그것도 의사가운 입은 채로. 바로 그 순간 제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엄마, 저 이혼했어요. 뭐? 유진이랑 이혼했어요. 그리고 병원도 그만뒀어요. 민수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어요. 진짜 눈물이었죠. 6개월 전 그 눈물과는 달랐어요. 엄마가 얼마나 고생했는지 이제야 알았어요. 저도 이제 매일 새벽에 일어나서 일해요. 손이 터지고 허리가 아파도 그래야 엄마 마음을 조금이라도 알 것 같아서 엄마, 저 용서 안 받으려고 왔어요. 그냥 엄마가 옳았다는 걸 말하고 싶었어요. 엄마는 꼰대가 아니에요. 엄마는 존중받아야 할 뿐이에요.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건 민수가 변했다는 거였어요. 돈 때문이 아니라 진짜로 깨달은 거죠. 일어나라. 엄마, 일어나서 밥이나 먹고 가. 그날 저녁 민수와 단둘이 밥을 먹었습니다. 된장찌개, 계란말이, 민수가 어렸을 때 좋아하던 반찬들이었죠. 엄마, 맛있어요. 역시 엄마 음식이 최고예요. 너 요즘 뭐하니? 작은 동네 병원에서 일해요. 돈은 별로 안 되지만 보람은 있어요. 그래, 그게 중요한 거야. 엄마, 유언장은 그대로 두세요. 저 받을 자격 없어요. 그건 내가 결정할 일이야. 넌 그냥 내 인생 살아. 하지만 알아도 엄마는 이제 눈치 안 보고 살 거야. 네, 엄마. 그게 맞아요. 민수가 돌아간 뒤 혼자 앉아 생각했어요. 용서하는 게 맞나? 아직 모르겠어. 하지만 적어도 민수는 변했어. 그걸로 됐어. 밤하늘에 별이 가득했습니다. 처음으로 마음이 편안했죠. 다시 계절이 바뀌고 1년이 흘렀습니다. 마당의 감나무에 주황빛감이 주렁주렁 달렸어요. 제가 직접 키운 거예요. 순자 언니, 감 엄청 많이 열렸네. 그러게 말이야. 올해는 풍년이야. 이웃 할머니들과 함께 감을 따며 웃었습니다. 이 나이에 이렇게 웃을 줄 몰랐어요. 진짜 웃음이었죠. 누군가 눈치 보지 않는, 억지로 짓지 않는 웃음. 순자 언니 요새 아들 자주 와? 응, 한 달에 2번씩 와. 변했어, 많이. 그래도 유언장은 안 바꿔줘? 아직은 아니야. 천천히 봐야지. 그게 맞아. 서두를 것 없어.
제 인생에서 처음으로 제가 중심이 되었어요. 다른 누군가를 위해서가 아니라 저를 위해 사는 삶. 이게 이렇게 소중한 줄 몰랐습니다. 어느 토요일 오후 민수가 또 찾아왔습니다. 이번엔 손에 뭔가 들고 있더군요. 엄마, 이거 드시라고 샀어요. 뭔데 이게? 엄마가 좋아하시는 호박. 시장에서 골라왔어요. 고맙다. 그리고 엄마, 제가 요양원 봉사 시작했어요. 응? 매주 토요일마다 무료 진료하러 가요. 거기 계신 어르신들, 엄마처럼 자식한테 버림받으신 분들, 말끝을 흐렸습니다. 민수의 눈가가 붉어졌어요. 엄마, 제가 그분들 보면서 깨달았어요. 엄마한테 제가 얼마나 큰 죄를 지었는지. 이제 와서 용서 구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속죄하며 살고 싶어요.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돈이 아니라 진심으로 변한 아들. 이게 제가 원했던 거였어요. 민수야, 너 잘하고 있어. 엄마. 정말요? 응. 엄마가 자랑스럽다. 민수가 처음으로 환하게 웃었어요. 어린아이처럼요. 하지만 더 중요한 일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예상치 못하게 유진이 찾아왔어요. 화장기 없는 얼굴, 낡은 옷차림. 예전에 그 도도한 모습은 어디에도 없었죠. 어머님, 들어오지 마. 대문 밖에서 말해. 어머님, 저 정말 잘못했어요. 1년 동안 매일매일 후회했어요. 그래서 어머님을 꼰대라고 부른 거, 촌년 할망구라고 한 거, 죽을 때까지 후회할 거예요. 전 그녀를 가만히 바라봤습니다. 진심일까, 연기일까? 이젠 중요하지 않았어요. 유진아, 넌 내게 100만 원짜리 가치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100만 원만 받는 거야. 평생 그걸로 살아. 내가 얼마나 모욕적인지 알게. 어머님, 돌아가. 다신 오지 마. 유진이 고개를 숙이고 돌아섰습니다. 뒷모습이 초라했지만 전 흔들리지 않았어요. 어떤 사람은 변하고 어떤 사람은 안 변해. 그게 인생이야. 그날 밤 마당에 홀로 앉아 별을 보았습니다. 쏟아질 듯 많은 별들이 반짝였어요. 73년을 살았습니다. 그중 72년은 누군가를 위해 살았죠. 아들을 위해 며느리 눈치 보며 나를 숨기며. 하지만 마지막 1년은 달랐어요. 나를 위해 살았어요. 처음으로요. 여러분, 혹시 생각하시나요? 나이 들면 참아야 한다고, 자식 눈치 봐야 한다고. 아니에요. 우린 존중받아야 해요. 꼰대가 아니라 인생 선배로, 100만 원이 아니라 값을 매길 수 없는 존재로.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감나무 잎이 바스락거렸어요.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내 이름은 박순자. 72년간 참았던 여자. 하지만 이젠 아니야. 이젠 당당하게 사는 여자. 별빛 아래 처음으로 제 인생이 온전히 제 것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그러셨으면 좋겠어요. 나이가 몇이든 우린 존중받을 자격이 있어요. 여러분의 이야기는 어떤가요? 혹시 비슷한 경험 있으시다면 댓글로 나눠주세요. 우리 함께 서로를 응원해요.